스포츠 윤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시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스포츠 윤리 시험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사실 전체 단원에 대해서 문제가 골고루 출제되는 게 가장 좋은데 이제 2019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단원 중에서도 일부분 내용이 굉장히 깊게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틀리는 문제가 좀 많이 생기면서 스포츠 윤리가 특히나 어렵게 느껴졌던 해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스포츠 윤리를 선택하셨던 분들 중에 나는 2020년에는 스포츠 윤리 과목을 빼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매년 어느 해에 어느 과목의 난이도가 어렵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기출문제가 쉬웠던 과목을 선택하시거나 혹은 작년에 기출문제가 어려웠던 과목을 무조건 빼시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과목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한 과목, 내가 준비한 5개의 과목을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면 사실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는 과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락이 나올 정도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과목별 과락 기준을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20문제 중에 8문제 이상만 맞추시면 과락이 아닙니다. 즉, 12문제까지는 틀리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과목 중에 어렵게 출제된 과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는 내용에서 나온 문제를 명확하게 맞추겠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푸시면 과락은 절대 안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난이도가 어려웠던 과목은 과락을 넘기는 걸 목표로 시험 문제를 열심히 푸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공부한 과목 중에 쉽게 나오거나 내가 공부한 과목 안에서 내용이 잘 나온 시험 문제들은 차근차근 잘 푸셔서 그런 문제에서 점수를 더 고득점을 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60점을 충분히 넘기실 수 있고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시험을 보러 들어가시면 내가 공부하지 않은 내용에서 나온 문제에 굉장히 당황하고 놀래고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내가 공부하지 않은 내용에서 나온 문제 혹은 내가 모르겠는 내용에 대한 문제를 집중하시기보다 내가 공부한 내용에서 나온 문제를 차근차근 푸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가끔 어떤 분들 중에서는 6과목을 공부하고 조금 더 쉽게 출제된 문제들의 답안지를 제출해서 시험을 보고 싶다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법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험 시간은 100분인데요. 여러분이 집에서 기출문제를 풀어보실 때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시겠지만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긴장도 많이 하시고 내가 모르는 내용에서 나온 문제들 때문에 시간을 많이 지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6과목의 문제를 풀 정도로 시간이 넉넉하진 않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는 가장 정답이라고 하는 거를 표시하면서 문제를 풀으시기 때문에 어느 과목 점수가 높게 나올지, 어느 과목 점수가 낮게 나올지를 판단하는 것조차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6과목을 공부하셔서 시험날 5과목 답안지를 제출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차라리 내가 공부한 5과목, 그 과목을 열심히 제대로 공부하셔서 혹시나 그 과목 중에 난이도가 높아서 어려운 과목이 있다고 하시면 그 과목은 과락만 넘긴다라는 생각으로 시험을 잘 보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공부한 내용에서 문제가 잘 출제된 과목에서 점수를 높여서 그렇게 60점이 넘기시면 됩니다. 2019년에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시험 전날 연락을 주셔서 지금 제가 어떤 과목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과목에 대한 준비가 덜 되었다 보니까 차라리 자기가 공부하지 않았던 다른 과목으로 시험을 보는 게 어떻겠는지 저에게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기출문제를 보니까 내가 공부한 과목보다 공부 안 한 과목이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공부한 과목으로 시험을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혹시나 너무 문제가 어렵게 출제돼서 혼란스러우시더라도 20문제 중에 8문제 이상만 맞자라는 생각으로 침착하게 그 과목을 잘 풀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그분이 2019년에 시험에 합격하셨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공부하시거나 시험 보시기 직전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실 텐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6과목을 준비하시거나 혹은 갑자기 과목을 변경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공부한 과목에서도 내가 공부한 내용에서 나온 문제를 명확하게 맞추도록 노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포츠 윤리는 총 8단원으로 되어 있고요. 점점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출제되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암기와 이해가 더 필요한 과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분명히 내용이 적고 이해하기 쉬운 과목은 맞습니다. 스포츠 사회학과 스포츠 윤리 과목의 특징이 좀 비슷한데요. 공부하실 때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내용이 좀 적게 느껴지고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 시험에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과목입니다. 그 이유가 응용돼서 출제되는 문제들 때문인데요. 이해와 암기의 조화가 특히 중요한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다 잘 읽어보시고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좀 찾아도 보시면서 본문 내용을 3번 이상은 정독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나 이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암기도 해주셔야 하고요. 그렇게 이해와 암기가 잘 조화가 되시면은 과락이 나오거나 점수를 낮춰주는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윤리 충분히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과목이니까 저랑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